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파일럿 소개를 하게 된 시엔토트 클라우드 TX팀의 변화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원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코파일럿에 대해서 간략하게 순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코파일럿의 소개,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365 앱 안에서 코파일럿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표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파일럿인데요. 코파일럿이란 생성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처리 및 조정 엔진이라고 합니다. 부조종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 옆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던 중에도 손쉽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M365 앱, 비즈니스 데이터가 결합된 비즈니스 채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등장이 굉장히 새로운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코파일럿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확장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공동 작업에 있어서 굉장한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코파일럿을 잘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 비즈니스 프리미엄 라이선스가 있어야지만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월 30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고요. 300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코파일럿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저 AD 계정, 그리고 원드라이브 계정이 존재해야지만 코파일럿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코파일럿일까요? 생산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WTI 리포트 기사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직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주는 것과 코파일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코파일럿을 선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파일럿 사전 체험판 프로그램에서 297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굉장히 빨리 완료할 수 있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파일럿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가 높은 걸까요? 코파일럿이 챗 GPT와 차별화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LLM은 오직 코파일럿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어진 애저 위에 올라간 프라이빗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챗 GPT 엔진과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델이 LLM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와 조직의 컨텍스트를 결과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와 데이터를 함께 바인딩하는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아웃룩,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팀즈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즉, 매일 사용하는 M365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누구와 메일을 주고받았고 또 어떤 협업을 진행하면서 파일을 주고받았는지 이러한 모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가지고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코파일럿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그림은 다른 기사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팀즈 코파일럿에서 어제 내가 진행했던 업무들을 정리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코파일럿을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그럼 그 해당 프롬프트를 LLM으로 보내기 전에 저의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서 프롬프트를 전처리, 즉 그라운딩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라운딩의 뜻은 프롬프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쉽게 말해 관련성이 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들만 간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호출하고 비즈니스 콘텐츠와 컨텍스트를 검색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내가 어제 진행했던 업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던졌기 때문에 그 내역에 맞는 데이터들을 파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낸 프롬프트를 가지고 LLM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LLM에서는 수정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내용과 랭귀지를 이해해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생성된 이후에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코파일럿은 후처리 과정을 통해 LLM에서 생성된 답변이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에 알맞은 답변인지 그리고 그 사용자의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AI 검사, 보안, 개인정보 보호 검토 등 여러 가지 생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답변은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반의 답변으로 전달이 되고 오피스 앱 등 프로그램에는 명령을 내려서 사용자가 원했던 액션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코파일럿은 이렇듯 정교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처리해 나가면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코파일럿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란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롬프트란 코파일럿에게 원하는 걸 알려주는데 사용하는 지침 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롬프트의 대표적인 요약하고 생성하고 편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듯이 작성을 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상황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잘 활용해서 최적화시킨 다음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관련도가 높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또 문장을 작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해진 구성 공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구성 안에서 문장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목표.
예를 들어 3가지, 5가지의 블랙 포인트를 가진 주제를 생성해줘 라는 문구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이 생성된 답변이 어디에 필요한지, 예를 들어 고객사 미팅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리에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설명을 조금 덧붙여주면 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필요한 포멀한 톤일 수도 있고 캐주얼한 톤일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톤을 반영하고 그 뉘앙스를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뉘앙스가 필요한지, 어떤 톤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굉장히 코파일럿이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처입니다. 어떤 자료에 한해서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지 출처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 영역 안에서 문서를 작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또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의 대표적인 종류들입니다. 생성하고, 요약하고, 편집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대표 기능들을 코파일럿이 수행을 합니다. 이 아래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코파일럿을 작동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부분은 코파일럿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안에서 본격적으로 코파일럿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대표 기능들을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워드와 엑셀은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파워포인트부터는 직접 제가 시연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연에 앞서 현재 코파일럿은 지원 언어가 영어 외에 7가지 언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셀은 영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테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오류를 발생하고 있어서 모든 데모를 영어로 진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코파일럿에 대해 전체적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대표적인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내용을 요약하거나 초안 작성하거나 요약 편집,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Q&A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작업들인데요.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각 앱에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 코파일럿입니다. 워드는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도구 중 하나이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제안서를 갑자기 작성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 조사 가장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정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초안을 작성했다면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또 반대로 내용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추가하고, 이러한 여러 많은 단계를 거쳐서 문서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모든 작업들을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초안부터 편집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대표적인 기능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드를 실행해 주시면 코파일럿 드래프트라는 프롬프트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혹시나 실행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비즈니스 제안서를 작성해 줘 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 코파일럿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를 생성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될지 그 참조해야 하는 파일이 있다면 백슬래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3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나는 이 세 가지의 파일이 아닌 지정된 파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파일에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 파일을 기반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똑같은 주제의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듯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를 생성해 주는데요. 두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는 여러 가지 버전을 생성해 보신 다음에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편집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문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유지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시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집과 또 선택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으로 수정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재구성뿐만 아니라 각 단락 또는 그 문단도 다시 수정해 주기 때문에 코파일럿 드래프트를 위치를 잘 지정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안을 생성했으니 문서 편집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저는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었던 그 부분이 너무 내용이 조금 줄글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느껴져서 세 가지의 블랙 포인트로 다시 한번 재작성을 해줘 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한번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라는 제가 구체적인 단어를 명시했기 때문에 1, 2, 3라는 세 가지 그 주제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 정리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파일럿이 답변을 주었을 때 아래 스크롤을 내리다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퍼런스는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코파일럿은 내가 정해준 영역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문서를 생성해 나가고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발췌해 왔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그 파일 자료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깔끔하게 작성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연관성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마지막 결론 부분, 결론이 아니더라도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결론 부분을 추가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코파일럿을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 부분도 깔끔하게 추가해 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 요약 프롬프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약이라는 기능은 각 M365 앱 안에 대표적인 기능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작성을 수기로 직접 작성했던 것처럼 작성해도 되지만 대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위쪽 상단에 보시면 단추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제 단추인데요. 그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작동을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고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핵심 부분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레퍼런스 부분도 함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예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대표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 자료, 가이드 문서에도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활용해 보시고 또 편집해서 나만의 원하는 프롬프트로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문서 초안 그리고 생성하는 모든 기능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엑셀입니다. 엑셀도 업무 중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엑셀 파일을 주로 업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사의 라이선스를 파악했어야 했고요. 매출이라든지 매입 마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를 걸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함수식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만 봐야지. 그리고 피벗 테이블 돌리는 것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그 검색했던 내용을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서를 또 만들어 나가고 나의 업무를 진행하려면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또 그 프롬프트 예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어떤 필터를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도 이제는 문장으로도 요청만 하면 코파일럿이 바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각 대표적인 기능들을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해 주시면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코파일럿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의 데이터 형식이 테이블 형식이어야지만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표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프롬프트들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에 코파일럿을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코파일럿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프롬프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지 않는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프롬프트인데요. 이 인사이트 파악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제가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코파일럿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기능이 바로 이 해당 기능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작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엑셀 파일에 있어서 어떤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알아봐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대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단추를 눌러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기반으로 텍스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작업을 진행해봐 라는 인사이트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또 다른 인사이트는 없을까? 라고 물어보니 토탈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봐 라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Add to Sheet 하셔서 시트로 그대로 옮겨져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기에도 훨씬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한번 먼저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파일 중에서 넘버라는 열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지금 소수점으로 여러 가지 섞여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열에 있는 값들을 소수점 0짜리로 반올림해줘 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소수점 숫자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파일럿의 굉장히 친절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반영해서 또 작업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부분을 작업을 했다 라는 가이드를 굉장히 친절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3에서 238열을 내가 작업을 했다. 그 부분을 포맷했다 라는 가이드도 함께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코파일럿이 잘 이해하고 수행했는지
대한 더블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조건부 서식인데요. 필터를 설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 토탈 부분에서 14만 이상인 숫자들만 따로 표시를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해당하는 숫자들만 따로 초록색으로 처리해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폰트 설정 부분을 이 어느 부분을 작업을 했다라는 내역도 전달해줬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내가 요청했던 그 지시 사항이 잘 들어갔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 외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기능들을 또 수행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제품을 보여줘 라든지 아니면 가장 금액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표시를 해서 보여줘 라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 대표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서 또 작동해 보시고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게 얻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부터는 제가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업무 중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죠. 시각화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안서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발표하는 발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슬라이드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디자인과 레이아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구성하면서 작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파일럿 창이 생성이 되고 대표 예제와 함께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떠한 문서를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을 기반으로 문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는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프롬프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성해온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드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create라는 생성 대표 프롬프트가 있다면 백슬래시 하신 다음에 그 파일의 공유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링크 말고도 파일의 이름만으로도 생성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웃라인을 제공해 주면서 너가 요청한 그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건데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라는 가이드도 간단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오버뷰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할 거고 좋은 점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생성하고 있는지 진척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총 20장의 파워포인트 문서를 굉장히 퀄리티 있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디자이너 버튼 눌러주시면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도 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 코파일럿 작동을 해보다가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발표자 노트를 구성해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노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발표자 노트를 구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발표자, 노트를 구성해주면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서 그 문서를 어느 부분에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지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앞으로는 슬라이드만 확인하지 마시고 발표자 노트도 같이 확인하셔서 중간중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기능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코파일럿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생성했으니 각각 슬라이드의 서식 변경 또한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 폰트 설정하는 부분들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의 문구를 좀 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 눈에 띌 수 있도록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슬라이드에서의 주제 문구, 타이틀, 서식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반영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 슬라이드 서식 변경도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을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모든 타이틀, 글씨를 초록색, 그리고 볼드 처리를 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의 슬라이드만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주제 문구를 찾아서 전부 다 반영을 해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슬라이드 내용들 그리고 서식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 보여드렸고요. 제가 발표자 노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유용하다라고 생각했던 기능 중 하나는 이 구성 프롬프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저는 구성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간략한 목차 부분, 그리고 뭐 마케팅 전략 부분, 가격 부분 이런 식으로 각각 슬라이드를 몇 개씩 지정해서 섹션을 나누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작업도 이 단축, 프롬프트 하나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한번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파워포인트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알맞은 내용으로 하나 묶어서 구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제 스스로 직접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요청만 한다면 바로바로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가 조금 많으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이렇게 네, 너무나도 예쁜 표지와 함께 네,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소개 부분, 아젠다 부분 이렇게 앞장 표지까지 추가를 해주었네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 오버뷰 부분 이런 식으로 알맞은 내용끼리 분류해서 구성을 해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처음에 초안 작업하실 때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표 프롬프트 기능들 몇 가지 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린 기능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제들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고 또 코파일럿 작동시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아웃룩입니다. 아웃룩은 업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업무 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들, 중요한 문서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아웃룩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다면 굉장히 활용도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메일을 작성해야 할 때 초안 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메일을 작성했을 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검토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업무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메일이 쌓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다른 업무로 바쁘다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메일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만 취합해서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아웃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서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룩은 현재 클래식 아웃룩 코파일럿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뉴 아웃룩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언어가 7가지 언어밖에 되지 않아서 언어 설정을 영어로 미국식 영어로 설정해 주셔야 하고 레이아웃을 스레드 형식으로 묶어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그 묶음 메일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설정 미리 해주신 다음에 아웃룩 코파일럿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웃룩을 준비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많은 내용의 아웃룩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씩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제 요약 기능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머리는 각 앱별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 기능은 또 이 아웃룩 안에서의 가장 큰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코파일럿이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클릭만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해본 후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기회를 준다고 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라는 각 메일 안에 있는 핵심 내용만 가지고 취합해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참조 문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그 문서를 생성하고 편집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번호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문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메일에서 가지고 왔는지 그 연관성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문서 참조 번호를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양의 메일, 그리고 중요한 메일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답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답장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전체 답장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드래프트 창을 또 띄워주신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이미 작성해온 예제 프롬프트가 있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읽었고 메일 내용들을 다 읽었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을 제시한다 라는 답장을 써줘 라는 문구로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옵션 아이콘인데요. 톤 설정 그리고 길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러한 톤과 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한번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주었는데요. 아이디어를 줘서 고맙고 이런 식으로 나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간략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답변이 다 들어있는 문장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다른 버전으로 생성을 해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 버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작성 부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선택해서 생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랬을 때는 Keep 누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메일에 대한 요약, 그리고 초안 작성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바로 코칭 코파일럿입니다. 코칭이란 즉 검토하는 기능인데요. 내가 작성한 메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코파일럿이 검토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메일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답변을 작성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영어로 변형해서 한번 코파일럿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방, 고객사에게 이 메일을 보내기 전에 내가 핵심 내용들을 잘 담았는지, 그리고 톤과 이런 뉘앙스는 알맞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에서 코칭 코파일럿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톤과 명확도와 감정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톤적인 부분, 너무 다이렉트한 인포멀한 톤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무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을 써주세요 라는 제안을 해주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메일 제가 작성한 부분에 대한 명확도,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메일을 누군가에게 보내기 전에 한 번쯤 검토받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한번 완벽한 메일을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가장 활용도가 좋은 기능 중 하나라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웃룩에서의 코파일럿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즈입니다. 팀즈는 업무 중 굉장히 아웃룩과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업무, 팀,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팀즈로 모든 앱들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즈의 코파일럿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팀즈 미팅 중에서 그리고 채팅 중에서입니다. 먼저 팀즈 코파일럿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소개해드릴 점은요. 팀즈 코파일럿을 실행하기 전에 그 해당 미팅을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기록해야지만 이게 음성이 텍스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인식하고 작동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옵션 설정을 통해서 녹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바로 코파일럿 작동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팀즈 미팅이 다 끝난 이후에도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녹화를 하게 되면 내가 놓쳤던 미팅,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미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녹화본을 확인해야지만 내용을 인지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전체적인 녹화본을 보지 않아도, 그런 시간 소요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팅 이후에 코파일럿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팀즈 채팅 안에서입니다. 채팅 안에서 바로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팀즈 채팅에서의 코파일럿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이 잘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이미 진행해 보았고 이렇게 대화 기록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을 잘 가지고 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에 들어가시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프트 창이 동일하게 사이드에 보여지게 되고요.
제가 이 부분도 미리 작성해온 예제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금 1시간이나 2시간 가까이 되는 긴 미팅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 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서는 비교적 한국어 인식을 잘하는 편이라서 제가 한번 한국어로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정확도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앱들에 비해서 인식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코파일럿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 요약해 준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은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이랬을 때는 다시 영어로 또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기능도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양의 미팅 내용이라든지 그랬을 때 줄글로 나중에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또 아이디어와 장단점이 포함된 표로 한번 작성을 해줘 라는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표로 정리를 해줄 텐데요. 회의가 길게 녹화되다 보니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을 하셨을 때 이렇게 조금 일치하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내보내는 형식이라서 아직은 언어 지원이 가장 큰 주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코파일럿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언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더 완벽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지금 언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대표적인 아웃툴만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장단점이 포함된 표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 장점, 단점 제가 말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팅 중에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팅 후, 종료 이후에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테스트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미팅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 상단에 이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옆에 또 코파일럿 아이콘이 실행되는데요. 네, 제가 계속 다른 발표도 진행하면서 테스트했던 부분이라 이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의 미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코파일럿에게 지금 말한 내용들, 그 미팅 내용을 좀 덜 기술적인 방법으로 요약을 해줘 라는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언어 일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의 오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이 프롬프트 말고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명을 해줘 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그 미팅 내용을 더욱더 쉽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제를 활용해서 한번 작동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프롬프트 저는 계속 코파일럿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제가 당연히 코파일럿이라고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 미팅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제품이 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있는 그 미팅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런 주제는 어떤 건지 궁금할 때 또 물어볼 수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었는데요. 네, 코파일럿이라고 새로운 기능을 소개한 부분이었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팀즈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음성을 인식하고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흥미로웠던 이 회의의 주된 그 주제는 코파일럿이었구나 라는 거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 아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대표 프롬프트 예제 단추들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또 실행이 되고 또 아마 영어로 지금은 진행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팀즈 미팅에서의 코파일럿 그리고 미팅 이후에 코파일럿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안에서의 코파일럿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기능들, 대표적인 예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코파일럿은 나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닌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자가 직접 그 문서를 전송하고 또 메일을 발송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코파일럿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